안녕하세요 형님들, 부장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36분. 아침에 우리 포돌이 정비 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멸입니다. 늘 전멸이에요. 그래도 일단 첫 콜을 제가 하나 잡았습니다. 가끔 쿨창에 보시면 사다주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물건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근처에서 사다주기를 요청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강화도를 들어가는, 강화도까지 사다주는 그런 콜들인데 무려 5만원이라는. 일단 강화도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기하고 있던 장소에서 직선거리도 아닌 내비 이상으로 거리로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아주 정말 제가 형님들한테 늘 말하는 꿀콜을 저도 한번 가보네요. 이런 콜만 타면 정말 좋을 텐데 사다주기는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가끔 물품이 이상한 품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꼭 사야 되는 곳을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새송이버섯 2kg 사다주기. 야, 물건값은 9,900원 나왔습니다. 배송료는 5만원. 정말 꿀꿀이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탁송하고 비슷합니다. 탁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강남 반포터미널에 어디 탁송 보내주세요 하는 물건들을 가서 배송료가 따로 있고 퀵 요금이죠. 반포터미널까지 가는 퀵 요금이 따로 있고 탁송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몇천원에서부터 이런 비용까지 꼭 이런 부분은 영수증을 사무실에 전달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물품 퀵 요금과는 별도로 탁송료를 따로 올려주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퀵 요금이 예를 들어서 만원이고 탁송료가 만원이라고 쳤을 때 퀵 요금에 대해서 수수료는 부과가 되죠. 23%가. 하지만 탁송 요금에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즉 만원이 제가 예를 들어서 탁송 요금을 냈다면 그 만원은 다시 제 충전금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탁송이나 사다주기 같은 경우에는 물품 덱을 또는 영수증을 정확하게 물품대를 정확하게 사무실에 얘기를 해줘야 탁송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탁송료를 얘기 안하고 완료친 경우에는 또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이거 탁송료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완료 치셨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콜을 다시 띄워줍니다. 그래서 탁송료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왜냐?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탁송료는 그냥 나중에 계좌로 받거나 그런 건 줄 알고 완료를 눌렀더니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탁송료 아직 수정을 안 했는데 왜 완료를 쳤냐? 그래서 처음이라 몰랐습니다 했더니 그러셨구나 하면서 다시 탁송 콜을 빼고 다시 올려주시더라고요. 직관으로. 그럴 경우에는 탁송료까지 해서 이제 충전금으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 나오는 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들어갔다가 아마 빈차로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지금 1시 점심시간이어서 일단 요거를 빠르게 완료를 해보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하루 꿀꿀 타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네 형님들 꿀꿀 타고 계십니까? 와 오늘 진짜 일이 힘드네요. 지금 2시 25분입니다 일단 송파까지 딱총으로 조금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 나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콜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너무 한 곳에서 시간을 죽일 수 없기에 일단 잡고 나가보는 중입니다.
댓글 중에 어떤 분께서 이런 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아, 콜을 잡는 노하우가 있느냐? 맞나? 노하우 없는데, 뭐, 이게 조금, 뭐, 그런 거 같아요. 운전하시는 뭐 사장님들마다, 뭐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사장님들마다, 뭐, 개인만의 스타일마다, 뭐, 그리고 이륜 차종이 뭐에 따라, 뭐 조금씩은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CX가 아니고 어떤 이게 뭐 포르자를 쿼터급이라 미들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제가 포르자를 350을 타고 있으니까 네, 얘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려볼까요? 아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포르자 350을 타고 있고, 제가 콜을 잡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남양주, 아니다, 김포 들어가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외부에서 김포로 들어온다, 그럴 땐 저는 김포만 잡습니다. 반경 많게는 뭐 15km까지 넓게 해서 자동 오더 잡는 거를 김포로 해놓는데, 이게 또 들어오는 길목에 또 제가 지역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김포니까 김포 전 지역을 다 해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동네를 더 넣어놨습니다. 뭐 인천 검단, 뭐 화군리, 마전동, 당하동, 뭐 강서 같은 경우는 뭐 김포공항, 마곡, 뭐 방화, 이런 정도로 다 해놨습니다. 왜냐? 뭐 들어오는 길이고 길목인데 김포만 지져놓으면 그 콜들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금액은 저는 뭐 거의 보시면,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3만원 미만으로는 잘 잡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제가 김포에서 나갈 때는 지금 이제 송파를 가고 있는데, 송파를 가면서 송파나 송파 주변을 잡지는 않아요. 제가 김포에서 지금 10km에 3만원짜리로 자동 오더를 시작을 해놓고, 그래서 잡혀서 가는데 그냥 이대로 갑니다. 딱총으로 간다고 해도 그냥 웬만해선 자동 오더를 끄지 않고 계속 갑니다. 목적지까지. 그럼 송파를 가다 보면, 송파를 가다 보면 뭐 송파를 또 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고촌을 지나고 있는데 고촌에서 송파를 줄 수도 있고, 잠실을 줄 수도 있고, 뭐 제 주변에 있는 데에서 10km니까 3만원짜리 이상 오더가 울리겠죠. 그러면 송파랑 뭐 송파를 가던 길동을 가던 뭐 광주 오포 쪽을 가던 용인을 가던, 이렇게 송파를 더 지나서 갈 수 있는 콜들이 잡히면 잡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쭉 연결돼서 달릴 수 있는 코스로 저는 잡는 편이죠. 그리고 백 가끔 합니다. 뭐 지금 제가 고촌을 지나가고 있는데 김포공항 갔는데 고촌에서 잠실이 떴다, 백 해야죠. 백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콜을 금액을 줄이지 않고 가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똑같이 송파를 갑니다. 가게 되면 금액을 그때부터는 낮추세요. 송파를 가는 콜, 그럼 제가 거리는 뭐 그대로 두시고 송파를 이제 지역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송파를 아예 지역 설정을 해 놓고 금액을 내가 3만원에 김포에서는 가지만, 그럴 때는 송파를 지역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 해놓은 상태, 지역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싸리 송파 금액을 한 돈 만원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송파를 가는 동안에 뭐 고촌에서 25,000원짜리 송파 같이 갈 수 있고, 강서에서 뭐 2만원짜리 송파 이런 것도 갈 수 있고, 뭐 강남에서 뭐 15,000원짜리 송파 가면서 송파까지 가는 콜들을 쓸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장거리 갈 때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두천 그쪽을 갔었죠. 그럴 때는 저는 동두천을 가면서 동두천을 거리를 놓고 금액은 3만원 그대로 반경은 10km 유지하고 갑니다. 또는 15km를 놓고 갑니다. 김포에서 동두천 갈 때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급송이 아닌 상태에서 굳이 드라이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빠르게 갈 필요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서울을 뚫고 올라갑니다. 강남 쪽을 뚫던 뭐 강북으로 뚫던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다른 동두천이나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코를 잡기 위해서 동두천 어디까지 자 동두천 예를 들어서 갈 때 서울을 뚫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경 지역을 해놨을 때는 오히려 키로수를 조금 넓게 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15km나 서울에서 15km 미친놈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봐보세요. 15km가 내가 물론 가는 길에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뒤에서 뜰 수가 있는데 뒤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면 같이 말씀드린 대로 백을 해서 잡고 가는 게 낫고 앞으로 내가 진행하는 방향인데 조금 멀리서 떴다라고 하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 설정을 해놔도 길게 뭐 15km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한 곳의 지역을 찍고 가실 때는 유리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방법이 뭐 이게 도움이 되실까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안산을 가는 코스를 잡았다.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안산 가는 코스를 잡았다. 그럼 안산까지 내려가면서 금액을 낮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안 낮아지니까 물론 안산까지 내가 급이나 이런 거를 뭐 더 좋은 금액에 3만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안산을 3만원을 놓고 가다가 제가 안산까지 내려가면서 그러면 제가 김포에서 안산을 가게 되면 인천을 경유해서 가게 될 수도 있고 광명을 통해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다가 보면 그럼 이제 안산을 지나 뭐 수원이나 화성이나 안성이나 평택 이런 코스의 콜들까지도 같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그냥 코스가 가는 길목에 있는 거다 그러면 잡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처음부터 아예 뭐 평택을 놓고 간다 그럼 가는 거기서 제가 솔직히 뭐 김포에서 평택 가는 게 하루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려가면서 안산 가는 것도 잡아가고 수원 가는 것도 잡아가고 화성 가는 것도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평택을 가는 거죠. 그 시간 여유가 뭐 급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많이 잡을 수는 없겠지만 보통 김포에서 평택까지 정말 길게 잡아야 4시간 정도 그 정도까지는 급송이 아니라면 4시간 정도까지는 조금 허용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도착지나 이쪽에서 통화가 된 경우에 말씀인 거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려갖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목적지를 완전히 찍고 가는 그리고 금액을 낮추고 가는 방법과 목적지 이후에 더 갈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편할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방법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파주를 간다. 파주를 가면서 파주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3만원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3만원짜리 콜이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이죠. 뭐 파주 위로 해서 제가 뭐 북한 개성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그 위로 더 이상 올라갈 콜이 없잖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차피 저는 거기가 집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콜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상 지나가는 길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금액을 낮추더라도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맞고요. 그 외에 더 갈 수 있는 코스의 길들이 더 있다. 뭐 제가 용인을 간다 그러면 그 뒤로 이천을 갈 수도 있고 여주를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콜들이 있죠. 하루에 이천 가는 게 많이 보일 때는 뭐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두세 개 이상씩 보일 때가 많으니까 이천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용인을 가더라도 코스에서 그냥 금액을 낮추지 않고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코스까지 예상을 해서 금액을 놓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 설정과 지역 설정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타고, 일단 나갈 때는 웬만해서는 저는 지역 설정이 없습니다. 그냥 내 주위에 3만원짜리 이상짜리 주면 얼토당토 않는 금액 아니라면 저는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얻어 걸리겠죠. 네, 뭐 이게 저의 뭐 노하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 마곡 오늘은 아마 나갔다가 들어오는 콜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따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형님들, 뜨거운 날씨에 꿀꿀 타십시오. 형님들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와 덥네요. 오늘도 꿀꿀 타셨습니까? 오늘 저는 꿀꿀을 한번 타본 것 같습니다. 강화도 가는 게 꿀꿀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복귀 중입니다. 아까 길동이란다. 아까 송파를 갔다가 거기서 하남에서 김포, 그리고 넘어오는 길에 장안동에서 김포, 그리고 한남동에서 김포까지 3개를 잡고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없네요.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타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쌀쌀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비가 오거나 조금 춥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와 반대로 엄청 덥습니다. 지금 5시 16분 현재 오토바이에 찍히는 온도는 29도. 와,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어떡하나 몰라요. 형님들 좋은 팁 있으면 댓글에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아는 데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 하셨길 바라면서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 와 오늘 구름 사이로 보이는 햇볕이 참 아름답습니다. 형님들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형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이쁘다. 오늘도 수고했어 포돌이.